설계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에서 레지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지스터는 그냥 디플립플롭 여러 개 모아놓은 거, array of 디플립플롭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레지스터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 모아놓고 하기 위해서는 홀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라고 얘기했죠. 업데이트하는 데이터 내용을, 그런 두 가지 기능들을 만족해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레지스터를 가지고 이제 레지스터 트랜스퍼라는 오퍼레이션을 생각했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게 이제 트랜스퍼고요. 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옮기는 거 말고도 레지스터 안에 있는 내용끼리 더 할 수도 있고요. 레지스터 안에 있는 내용끼리 비트와이즈 로지컬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안에서 쉬프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는 그 쉬프트 레지스터, 특수한 기능을 하는 쉬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카운터라는 새로운 레지스터, 이것도 특수한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인데요. 카운트 하는 레지스터였습니다. 자, 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리플 카운터, 싱크로너스 카운터, BCD 카운터, 이건 이제 모듈러 N 카운터였고요. 이제 아비트러리 시퀀스를 만드는 카운터까지 다 디자인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레지스터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 트랜스퍼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레지스터 셀이라는 개념도 하나 소개를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레지스터 셀, 뭔가 하나의 작은 단위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지스터 셀은 뭐냐 하면요. 아주 쉬운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터러티브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비트의 레지스터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0진수 계산할 때 1011 더하기 예를 들어서요. 1101 뭐 이렇게 더한다. 그러면 요 한 비트 오퍼레이션 더하는 거 하고, 그거에 올림이 있으면 또 요 한 비트 하고 더하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이터러티브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작업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레지스터를 만들어 보자.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레지스터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셀은 다시 얘기하면 그 레지스터, 그러니까 플립플롭이죠. 스토리지 엘리멘트 플러스 거기에 원하는 그 비트 한 비트에 해당하는 이터러티브한 컨비네이셔널 서킷이 붙어있는 패키지로 붙어있는 이 컨비네이셔널 서킷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컨비네이셔널 서킷일 겁니다. 그것이 붙어있는 그 레지스터를 레지스터 셀이라고 부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런 그림처럼 머릿속에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레지스터, 싱글 비트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이 레지스터에 어떠한 작업을 하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레지스터 셀이라고 부르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레지스터 셀에서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스페시픽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개의 레지스터 셀을 만들 때는 그거를 똑같은 걸 하나의 레지스터 셀을 여러 개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레지스터 셀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 디자인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뒤에 나오는데 여기 요 세 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컨트롤 시그널들입니다. 뒤에서 봅시다. 자, example 6-1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레지스터 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한 레지스터에, 그러니까 플립플롭이죠, 결국은. 한 비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레지스터는 내가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비트와이즈 AND 하거나 비트와이즈 OR 하거나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주로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레지스터 안에 요 연산까지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 사실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의 셀이 된다면 그러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특수한 목적에 스페시픽한 내가 많이 쓰는 연산들이 아예 구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요 이네이블 있는 디플립플롭의 그림이고요. 앞에 있는 이런 특수한 연산,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아예 붙여놓은 패키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레지스터 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만드는데 간단한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게요.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은 언제나 어느 하나만, only one만 실행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AND 하면서 OR 하려면 같은 비트에 대해서 그럼 뭐 문제가 생기니까 뭐 서로 이걸 이제 익스클루시브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퍼레이션이 어느 하나만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만드는 레지스터 셀의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다 0이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는 레지스터 셀에서 레지스터 값이 언체인지 해야 된다. 오케이. 요 두 가지 그 가정을 가지고 요 세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레지스터 패키지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 이제 애드혹 디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달인의 방법이죠. 쉽게 생각하면. 직관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K맵 그런 거 안 쓰고. 자, 그러면 우선 어떠한 그 스토리지 엘리멘트를 쓸지를 결정해야 돼요. 레지스터 셀은 스토리지 엘리멘트가 결정되어야 되고 그 특정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컨비네이션을 로직을 디자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그 스토리지 엘리멘트를 쓸까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D 플립플롭,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D 플립플롭인데 거기 이네이블 시그널이 들어가는 D 플립플롭을 쓰도록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그게 이 그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레지스터 셀이 아니었죠. D 플립플롭에 이거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이네이블 시그널이 제어로 들어가면 다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네이블 시그널이 들어가면 이네이블 시그널은 뭐예요?
이네이블이 되면 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안으로 로딩이 되는 거고요. 이네이블이 안 되면 원래 있던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원래 있던 게 돌아가는 루프는 요거였고요. 밖에 있는 게 들어가는 루프는 요거였습니다. 요 두 가지 기능이 있었고 그걸 누가 제어해요? 얘가 제어해요. 얘가 어떻게? 자기 자신하고 그거의 컴플리먼트가 AND로 연결됐네요. 요 두 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예, 요게 이네이블링 게이트였잖아요. 그죠? 네,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였죠. 오케이? 예. 아, 여기서 이해되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심벌로 하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네이블이 있는 D 플립플롭이에요. 이건 아직 레지스터 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네이블 기능이 있는 D 플립플롭이에요. 자, 거기다 요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요건 뭘까요? 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으로 뭐냐면 이네이블을 1x2 디코딩 한 겁니다. 그죠? 예.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디코더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작은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복습이었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만들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연산을 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직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이네이블은 언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요? 이네이블이 1일 때. 이네이블이 1일 때는 요거거나 요거거나 요거일 때. 요 세 개의 신호를 OR로 묶어서 이네이블에 넣고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 신호가 한 연산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이네이블 되면 밖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밖에 만드는 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잘 보세요. AND 신호와 진짜 AND 한 결과. 말 되죠? 익스클루시브 OR 신호와 익스클루시브 OR 한 결과. OR 한 신호와 OR 한 결과를 OR로 다 묶어서 그게 넥스트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고 싶냐 하면 이렇게 생겨 있는 레지스터 셀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걸 이용해서 레지스터 셀을 만들고 싶은데 AND가 1이면 두 비트를 AND 해서 자기에게 넣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AND가 1이면 얘는 0이고 얘는 0이에요. 어느 하나만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생각할 거고 AND가 1이면 진짜 AND 한 결과를 넥스트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OR가 1이면 얘 0이고 얘 0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되죠. OR가 1이면 진짜 OR 한 결과를 넥스트 스테이트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레지스터 셀 만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만들려는 얘기냐 하면 요거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D 플립플롭에 이네이블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는 D 플립플롭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D 플립플롭 여기다가 요 AND는 이네이블은 요걸로 넣어주고요. OR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요 세 개의 OR인데 하나 둘 셋인데 하나는 AND 신호와 A AND BI 한 거. 또 여기에는 OR 신호와 AI OR BI 한 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결국 그래놓고 이렇게 생겨있는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요거를 레지스터 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의 AND OR NOT 신호가 들어갈 때마다 원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간단한데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이건 add옥으로 끝나는 건데 뭐 문제 내기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더 잘할 수 없습니까에 대한 공학적인 대답으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요. 컨트롤 시그널과 데이터 비트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컨트롤 비트잖아요. 그리고 요것들은 데이터 비트죠. 예. 자, 레지스터 셀은 결국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터러티브한 작업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반복적인. 예. 반복적인 작업은 이런 게 여러 개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4비트면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D가. 이해 있는 게. 자,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건 자기 데이터 비트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AND OR NOT, AND exclusive OR 하는 건 밖에 들어가는 컨트롤 비트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넥스트 비트에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으면 오케이? 예.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하나로 보면 오케이인데 똑같은 작업을 N개, 여기서 4개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컨트롤 시그널하고 데이터 비트를 분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뒷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디자인 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거는 똑같아요. 역시 이 레지스터 셀도 AND OR, exclusive OR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와 내 자신의 비트와 OR링을 하는 거죠. AND를 하거나 exclusive OR을 하거나 OR을 하거나.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더 잘 만들어야 되니까 공학적으로 D 플립플롭을 가지고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D 플립. 이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롭인데 요 놈은 앞에 있는 그림의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각 셀마다 이런 리던던트한 게 없는 거죠. 이네이블 안 해도 되니까 얘만 가지고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스테이트 테이블을 하나 그려봅니다. 이 스테이트 테이블은 우리가 얘기한 요 세 개의 연산을 입력 B와 함께 나타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 간단해요. 자, 현재 스테이트에 결국 A와 B가 연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연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각 비트가. 예. 그래서 연산되니까 현재 A 비트가 0일 때, 1일 때 두 개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넥스트 A 비트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AND OR, exclusive OR 세 개가 다 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A 비트가 그냥 보존돼야 돼요. 오케이, 됐죠? 앞에서는 요거 고려 안 했는데 왜 고려 안 했어요, 이거? 요 상황, 앞에는 없는데요? 그런 상황? 여기에 넥스트 비트에? 왜냐하면 이네이블이 0이 되면 이 자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네이블이 있는 D 플립플롭을 쓸 때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건데 얘가 다 0일 때 얘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얘는 이네이블이 없으니까 이 상황까지 고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예,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ND 연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 AND가 여기 있네요. AND 연산은 두 개예요. 들어오는 B가 0일 때 1일 때에 따라서 A가 0인데 B가 0이면 넥스트는 AND 하니까 0. A가 0인데 B가 1이면 AND 하니까 1. 됐죠? A가 1인데 B가 0이면 0. A가 1인데 B가 1이면 1. 요거 AND. 요거 AND였죠? 요때 각각 B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O화 생각해 볼까요? 얘와 B가 0일 때 1일 때 O하면 이렇게 되겠죠. 해보세요. 익스클루시브 O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스테이트 테이블을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그냥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AND가 1이면 두 비트 AND 하면 되고요. 앞에랑 똑같이 사실 스테이트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익스클루시브 O 하면 두 비트 익스클루시브 O 하면 되고 O화 컨트롤이면 두 개 O화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다 0이면 그러면 요게 다 0이면 원래 거 자기 거 들어오면 되고 요거 하나가 얘죠. 예.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우리는 지금 레지스터 셀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AND 익스클루시브와 OA 하는 레지스터 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컨트롤 시그널과 데이터 비트를 세퍼러블하게, 세퍼레이트로 만들자, 분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퍼레이트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A와 B, 요거 데이터 비트잖아요. 데이터 비트의 미인텀으로 요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뒤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비트를 데이터로부터 분리해내는 겁니다. 요 두 가지의 작전을 머릿속에 두고 예, 봅시다. 앞에 next 비트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여기까지는 앞에서 스테이트 테이블에서 또는 그냥 머릿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A, B 데이터 비트의 민텀으로 표시하라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A, I, B, I 민텀으로. 얘는 뭐예요? 민텀으로. A, I 바 B, I or A, I, B, I 바. 그게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이게 민텀이잖아요, 민텀.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A, I, B, I 그러니까 OR로, OR. 민텀으로 표시하면 AI, BI, or AI 바, BI, or AI, BI 바. 그죠? 바만 아니면 되니까 얘는. 됐죠? 뭐 하냐면 데이터 비트 쪽을 다 민텀으로 표시한 겁니다. 아, 얘도 민텀으로 표시되는, 얘는 민텀으로 표시한 뭐예요? A는, AI는. 얘는 AI, BI, or AI, BI 바. 그죠? 됐죠? 예. 이게 민텀이죠? 예. 자, 이렇게 민텀으로 표시해놓고 다 풀어 헤쳐요. 예. 다 풀어 헤쳐요. 그 다음에 민텀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예.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민텀으로 묶어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데이터 비트와 컨트롤 비트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컨트롤 비트는 얘 컨트롤 비트, 얘 컨트롤 비트, 얘 컨트롤 비트고 데이터 비트는 얘 데이터 비트, 얘 데이터 비트, 얘 데이터 비트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컨트롤 비트 시그널을 컨트롤 이거를 C1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거를 2, 요걸 C3라고 합시다. 예. 이건 순서는 책에 있는 순서를 C1, C2, C3를 했어요. 예. 요거 C 시그널을 먼저 만들어요. 요 C 시그널은 뭐예요? 컨트롤 시그널로 만들어진 또 다른 컨트롤 시그널이죠. 이해되죠? 요 C1은 얘예요. 얘 3개 OR이 간 거예요. C2는 요 2개 OR이 간 거예요. 예. C3는 얘 OR이 간 거예요. 요거는 컨트롤 시그널을 가지고 만든 또 다른 컨트롤 시그널. 그 컨트롤 시그널과 여기는 이제 뭐야? 민텀들. 민텀? 이게 왜 민텀이야? 이 민텀은 뭐예요? 여기는 잘 따라와 보면 요거는 A와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 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A와 B의 민텀이네요. 요거는 A, B. AI, BI예요. 민텀. 예. 그다음 요거는 B바, 그 다음에 요거는 A. 그러니까 요거는 A, B 바라는 민텀이죠. AI, BI 바. 됐죠? B 바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지금 다시 해주는 거예요. 지금 A잖아요. 그러니까 얘 민텀은 요거지. 요 민텀은 뭐예요? A 바, 요거 A 바고, 요건 B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민텀 A 바, B네요. 그거와 요 민텀 3개와 A 바, B 바는 없네. 민텀 해보니까 없으니까 많은 거예요. 그거와 요 C1과 AND 하면 되죠. C1과 얘는 AND 하고. 그죠? 이렇게. 됐죠? 얘는 C2와 AND, 얘는 C3와 AND 하고, 얘는 C2와 AND 하고. 됐죠? 그래서 그거 ORing 해서 넣고, 그게 얘가 얘니까. 예. 됐죠? 이해되죠? 여기 다시. 얘가 얘니까. 여기. next state. 여기가 AT 플러스 1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거 뭘 만들어 놓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요 C1이 여기로 연결되고 C2가 여기로 연결되고 여기 C3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 셀이 됩니다. 어떤 레지스터 셀이 되는 거예요? AND, 익스클루시브와 OR을 할 수 있는 레지스터 셀이 되는 거죠. 오케이. D 플립플롭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D 플립플롭 가지고 만든 게 D 플립플롭 with enable 가지고 만든 거랑 어떻게 비교가 돼요? 뭐가 더 좋아요? 얘가 더 게이트가 작고요. 그래서 게이트 딜레이가 작아지는 거죠. 가격도 싸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보면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하고 있는 레지스터 셀을 디자인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로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시스템을 하나 만든 거지. 이렇게 생긴.
이해는 되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민텀으로 묶어내서 컨트롤 신호랑 데이터 신호를 분리해낸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레지스터 셀에 대한 이그램플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토픽입니다. 레지스터 트랜스퍼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레지스터 트랜스퍼 아키텍처.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멀티플렉스 베이스드 트랜스퍼 아키텍처가 있고요. 버스 베이스드 트랜스퍼 아키텍처가 있었어요. 이렇게. 버스가 뭔지는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요. 예. 쉐어드 트랜스퍼 패스를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레지스터 데이터가 하나의 라인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멀티플렉스를 버스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아키텍처에서요. 버스 안에서도 멀티플렉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예, 버스 안에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트라이스테이트 드라이버, 트라이스테이트 로직 그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게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맨 처음 멀티플렉서 베이스드 트랜스퍼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사실 요거는 앞에서 했었어요. 앞에서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또 잊어버렸겠지? 여기가 R1, R2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먹스로 들어와서 여기가 셀렉션이고요. 예, 0, 1 들어와서 예, R0에 들어가는 N 비트. 그죠? 네, 이런 거 기억나죠? 네. 요게 들어갈지 누가 정해요? 먹스가 정해요. 이게 멀티플렉서 베이스드 레지스터인데요. 요거보다 이제 더 제너럴한 모양입니다. 뭐냐면 이 R0, R1, R3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얘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요 아키텍처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좀 더 제너럴한 겁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주 쉽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돼요. 자, 제가 시험 문제 이런 데이터 패스를 줬습니다. 이거는 레지스터들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레지스터에 2에 있는 걸 레지스터 0에 트랜스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요 세 개, 의 컨트롤 신호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요걸 써보세요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오케이? R2를 R0로. 그럼 이 6개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 R2를 R0로. R2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쭉 해서 먹스로 R0로 들어가야 되니까 R0 여기로 들어가네. 오케이. 자, 체크해볼게요. R2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R0로 가야 돼요. R0로 쭉 가다 보니까, 얘네. 그럼 걔가 1로 들어가야 되네요. 됐죠? 예. 요렇게 가면 되네요. 화살표. 화살표는 안 했지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서는 S0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선택돼야 되니까 S0는 0이어야 되네. 그죠? S1은요. 우선 S0가 0이면 여기 들어온 게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라이트가 돼야 되죠. 그럼 로드 시그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요. 로드 시그널은 여기가 1이 돼야 되네요. 됐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S0는 0이어야 되고 로드 시그널은 R0가 0이어야 되네요. 됐죠? 요 두 개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요거는 어때야 돼요? 요거는 요거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 요게 선택되고 요게 선택돼도 어느 게 선택돼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아무거나 선택됐다고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선택됐어.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에 써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써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0이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요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선 요 6개 시그널이 요 데이터 패스 그림에선 이렇게 돼야 됩니다를 이해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 또 다른 시험 문제. 이번엔 거꾸로지? 만약에 제어 신호가 이렇게 6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떠한 트랜스퍼가 생기나요?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안 해줍니다. 해보세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가르쳐 줄게. 어떤 시그널이 들어와? 여기 지금 순서가 0, 1, 2니까 0, 1, 2로 읽어봅시다. 1, 0, X네. 1, 0, X. 역시 또 똑같이 L, 0, 1, 2로 1, 1, 0이네. 1, 1, 0이네. 1, 1, 0이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 가려줘야 되겠다. 여기가 1이네. 그럼 R0에 써지겠네. 요것도 1이네. R1에 써지겠네. 얘는 0이네. 그럼 여기는 안 써지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골라지는 건 뭐야? 얘가 1이네. 그러면 얘가 골라지겠네. 얘는 0이네. 얘가 골라지겠네. 얘는 동케어네. 아무거나. 이게 되든 이게 되든. 그런데 여기는 안 써지니까 어느 게 되든 상관없네. 그럼 얘가 선택됐네?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야? R0에 써지는 건 뭐야? 거꾸로 따라가 봐야지. R1이구나. 그래서 R0에는 R1이 써집니다. 할 수 있죠? R1이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써지는 건 뭐야? 얘가 들어오네. 얘 쪽 거꾸로, 얘가 들어오네. 얘 들어가면 얘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나와서 이렇게 써지네. 그게 얘죠. R0가 나와서. 이게 다시 한 문제라는 얘기죠. 어려워요? 야, 이거 이해만 하면 이게 어렵다 그러면 진짜 안 되지. 우리 정기과 학생으로서. 예,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트랜스퍼 하고 있어요. 레지스터 간에. 이렇게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호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원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멀티플렉스 베이스드 트랜스퍼. 그런데 여기 앞에 데디케이트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데디케이트가 되어 있냐면 한 레지스터에 하나씩 멀티플렉서가 전용 멀티플렉서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데디케이트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런데 그럼 데디케이트 아닐 수도 있습니까? 예. 멀티플렉서 하나 놓고요. 예. 트랜지스터를 한꺼번에 놨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버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버스에는 멀티플렉서 들어가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스트럭처에도 멀티플렉서 있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버스가 뭐냐 하면 먼저 버스부터 요 선을 잘 살펴볼까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선에는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어느 레지스터에서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레지스터 값이 여기에 돌아다닌다는 얘기고요.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레지스터 값이 여기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스입니다. 버스가 길을 다 공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탈 수 있잖아요. 정류장에만 잘 서 있으면. 예, 그래서 이걸 버스라고 얘기해요. 디지털 시스템에서. 오케이? 이해됐죠? 버스가 뭔지는. 자, 그럼 이런 아키텍처에서 똑같은 얘기 해봅시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왜 6개가 아니라 5개지? 예, 여기 셀렉션 비트가 2개면 되니까. 2개면 3개 다 구분되니까. 됐죠? 예. 해보세요. 나머지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서 안 되는 거. 이렇게 레지스터를 옮기고 싶어요. 다시 무슨 얘기? R1에 있는 건 R0로, R0에 있는 건 R1으로. 아,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네. 앞에서 보면 그게 가능했나요? 그거 했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되네. 그거는 자세히는 안 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 마지막 케이스라는 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갔네요. 2개가 동시에 됐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갔네요. 됐네. 그거 똑같이 해보자는 얘기네, 여기서. 예.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는지 생각해볼까요? 네. R1이 R0로 가려면 R1의 요 버스에 R1이 나와서 얘가 선택돼야 되겠네. 여기 R1이니까. 그죠? 예. 또 R0께 R1 가려면 R0께 나와서 여기로 선택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각각 들어가려면 얘가 둘 다 와서 버스에 같이 탈 수는 없잖아요. 한 버스에 두 명이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버스에 서로 다른 데이터 2개, R1, R2, 다른 데이터죠. 다른 데이터가 어사인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싱글 버스 베이스 트랜스퍼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불편을 해석한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어떻게 얘기했어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로, 예, 드라이버로 해결할 수 있다, 버스를. 예,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라이스테이트 로직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예, 트라이스테이트 로직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반적인 디지털 로직 게이트들은 1 아니면 0입니다. 마이너리니까요. 그죠? 1, 0이 동시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 0이 동시에 당연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건 아웃풋이 2개가 연결될 커넥트 투게더 될 수 없습니다. 아웃풋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한쪽은 1이고 한쪽은 0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죠? 1이면 1이 가고 0이면 0이 가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소개할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트라이스테이트 로직은 0, 아웃풋이 1, and 하이 임피던스라는 또 다른 세 번째 아웃풋을 가져요. 하이 임피던스는 하이 임피던스입니다. 하이 임피던스라는 아웃풋을 가져요. 하이 임피던스가 뭡니까? 하이 임피던스는 회로적으로 오픈 서킷입니다. 열린 서킷, 오픈된 스위치라는 의미예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세히. 예. 그래서 회로적으로 아웃풋이 디스커넥트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아웃풋을 한꺼번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게 디스커넥트 되어 있어서 양방향, 보스 디렉션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유용하네.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그게 이렇게 생겨 있는 심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버퍼는 사실은 인풋이 아웃풋, 이 버퍼를 통과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아무 변화 안 생기죠, 버퍼는. 그래서 버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고 하는데, 이 버퍼 중에 요게 있네. 요 밑에 이렇게 생겨 있는 컨트롤 시그널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네이블 시그널이 요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네이블 시그널이 1이면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갑니다. 1이면. 이 버퍼 한 거네, 버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 있어요. 이네이블 시간이 0이면 안 나가면 되는데 인풋이 뭐가 들어오든지 하이 임피던스 스테이트가 돼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이 임피던스 뭔지 잘 몰랐는데. 자,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요 놈 안에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요 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렇게 생겨 있는 스위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스위치. 그래서 이네이블이 1이잖아요. 그럼 스위치가 닫힙니다. 이네이블이 0이잖아요. 그럼 스위치가 열립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이네이블이 1이라 스위치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인풋이 0이면 0, 1이면 1, 인에서 아웃이 연결돼요. 1이면. 스위치가 0이면, 그러니까 이네이블이 0이면 스위치가 열린다며. 그러면 인풋은 당연히 스위치가 열렸으니 못 가는데 아웃풋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열려있는 것만 다시 그릴게요. 열린 상태를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웃풋에서 보면 아웃풋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회로가 오픈된 서킷으로 보인다는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트랜지스터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모르겠는데 개념적으로 0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아웃풋은 이거 0이에요, 1이에요. 아웃풋에서 보면. 0도 1도 아니지. 오픈 서킷이지. 그래서 회로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게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입니다. 0이면 하이 임피던스, 아웃풋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오픈된 서킷이에요, 그냥. 1이면 인풋 밸류가 그냥 넘어가는 버퍼처럼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이네이블을 거꾸로 인버팅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버블을 붙여가지고, 인아웃을 버블을 붙여서, 인버팅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옵션이에요. 버블은 낫이니까, 인버팅. 자, 그게 기본적인 그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작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아직 여기는 말고, 강의 노트니가 없죠? 요것만 봅시다.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해요? 트라이스테이트만 봅시다.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해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오케이 알겠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뭘까요? 예,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아웃풋 라인이 두 개의 아웃풋이 묶여 있네. 이런 거 봤어요? 그냥 마치 이런 거지. 여기 AND 게이트 아웃풋하고 OR 게이트 아웃풋이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이런 건 못 봤는데 이게 가능해요? 디지털 로직에서? 안 되지. 여기가 만약 이게 왜 안 되냐면 여기가 1 나오고 여기가 0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아웃풋은 뭐야? 예. 둘 다 0이라면 상관없지. 그럼 0 해도 말 되는데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야. 그럼 이건 뭐야?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묶였네. 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묶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동작을 볼까요? 그게 여기입니다. 이네이블이 0, 0이에요. 이거 빼고 0, 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오픈, 이것도 오픈이네.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0이면 여기가 0이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아웃풋은 뭐예요? 아웃풋에서 보면 0의 1이에요. 오픈된 서킷이니까 하이 임피던스지. 이해되죠? 요거. 자, 그 다음 이게 여러 개로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이네이블이 얘가 0이에요. 여긴 0. 얘가 1이에요. 얘가 1.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스위치가 닫힌 게 되고 얘는 그냥 계속 열려있네. 그러면 인풋이 얘가 1로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얘죠. 얘가 아웃풋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예, 됐죠? 만약에 거꾸로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라면 얘가 오픈되어 있고 아니 클로즈되어 있고 얘가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돼요? 얘가 1로 나오겠네. 얘가 1로 나오겠네.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만약에 둘 다 1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큰일 나네. 이게 둘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된 거 꼴이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 둘 다 0이면 오케이. 둘 다 1이면 오케이인데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뾰로록. 이 뾰로록은 무슨 의미냐면요. 회로가 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쇼트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정대적으로. 이건 안 되지. 자,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이렇게 아웃풋을 연결해 놓으면 오케이. 동작돼요. 동작돼요. 언제? 얘와 얘 두 개가 서로 동시에 일만 안 되면. 동시에 일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앞에서 D 플립플롭 만들 때 아이디어 썼었는데. RS 레치에서 D 레치 만들 때 RS 레치에서 둘 다 0이면 문제 생겼잖아. 둘 다 0이면 홀드고 문제가 언제 생겼지? 둘 다 1일 때가 문제였지.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D를 인풋을 하나를 컨버팅해서 그죠? 하나는 R, 하나는 S 됐죠. 둘 다 1, 이러면 둘 다 1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둘 다 1이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앞에서 아는 그 아이디어 쓰는 거예요. 컨트롤 시그널을 여기 S라고 하면 셀렉션이니까 어느 데이터를 아웃풋을 낼지에 셀렉션 하는 거니까 셀렉션 데이터를 이렇게 컨버팅해서 넣으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1인 놈이 나가는 거지. 이런 경우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오케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로직이 제대로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S가 0이면 아웃풋은 얘가 나가고요. 얘가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아니면 S가 1이면 얘가 나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서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서로 어느 하나는 오픈이니까 하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어디다 갖다 쓸 수 있느냐? 진짜 여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지? 우리 또 까먹을 뻔했네. 레지스터드 트랜스퍼 아키텍처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키텍처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씁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아까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러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임퍼서블이 있으니까 안 좋네. 이건 파서블이니까 이건 되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뭐 문제되기보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데이터가 나오는 패스 따로 들어가는 패스 따로예요. 나오는 패스 어디예요? 요거 나오는 패스죠. 요거 나오는 패스죠. 요거 나오는 패스죠. 네. 들어가는 패스는 어디예요? 요거 들어가는 패스죠. 요거 들어가는 패스죠. 요거 들어가는 패스죠. 네. 나오는 패스 들어가는 패스가 하나의 레지스터에서 두 개씩 있었잖아요. 네. 그럼 뭐야? 뭔가 비효율적이겠지.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하나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노테이션이 있어요. 뭐예요? 양방의 화살표. 이게 뭐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얘기지. 하나의 버스. 이해됐죠? 예.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이용한 버스 베이스 트랜스퍼 아키텍처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요겁니다. 얘가 얘고요. 얘 블랙박스 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아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에 나가는 쪽, 들어가는 쪽을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나가는 쪽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잘 보면 레지스터에서 나갈 때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에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 이네이블이 1이면 얘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네이블이 0이면 여기 오픈된 거잖아요.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오다가 여기는 오픈이니까 더 안 가지? 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이 1이면 빨간색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예. 이네이블이 0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가 트라이스테이트 버퍼고 0일 때 오픈이니까 오픈 서킷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일로는 안 간다 이거지. 자, 그래서 들고 나구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논리회로는 블랙박스의 미학이에요. 예술입니다. 다 블랙박스 하는 거지. 사실 요 안도 다시 할 수 있지? 예, 디플립플롭 이것저것 저쩌고. 예.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트라이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왜 또 역삼각형으로 했나? 예, 그냥 삼각형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역삼각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웃풋이 트라이스테이트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하냐? 이런 데이터에서 뭐 이그젠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R0에 R2 레지스터를 옮기고 싶어요. 요거 하려면 여기 6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됐죠? 예. 그러면 끝이 문제지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R0에 써야 되니까, 여기 써야 되니까, 쓰려면 뭐야? 로드가 1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R0가 1이어야 돼. 얘는 1이어야 돼요. 예. 여긴 쓰면 안 돼. 0, 0, 0이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요 3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네이블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보세요. 쓰는 건 됐고, R2가 나와야 돼. R2가 나와야 돼. R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오픈 서킷 만들어줘야죠. 얘는 0 돼야 되겠네. 이네이블이 0. 얘는 1. 그래야지 요 데이터가 나오죠. 나온 게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 오픈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지 금방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주고 이런 트랜스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컨트롤 시그널 줘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예, 되게 유용해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랜드 게이트도 임플리멘테이션 했었는데, 예, 그것들 같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레지스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중에 이제 시리얼 트랜스퍼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직렬 트랜스퍼예요. 직렬 트랜스퍼는 뭐냐면요. 쉬워요. 예. 이렇게 그 레지스터가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이 4비트씩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에 이렇게 4비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클럭이 들어올 때 쉬프트가 1이면, 오케이? 예, 쉬프트가 1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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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고, 이렇게. 그게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맨 처음에 1빵 11, 그러니까 1빵 11, 빵빵 10 이렇게 있다면 클럭 하나 들어오면 얘가 열로, 얘가 열로, 얘가 열로, 얘가 열로, 얘가 열로. 됐죠? 얘는 나가고 일로. 여기 새로 들어오는 건 제로 필링이 들어오게 돼 있네. 클럭 한 번 더 들어오면 얘가 일로, 얘가 일로, 얘가 일로. 한 번 더 들어오면 얘가 일로, 얘가 일로, 얘가 일로. 한 번 더 들어오면 얘가 일로, 얘가 일로, 얘가 일로. 뭐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구태 그리자면 이렇게. 요 일도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하나씩 쉬프트 된다. 이게 한 클럭에 하나씩 쉬프트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너무 쉽네, 이거. 자, 이렇게 안 트랜스퍼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보통은 이렇게 트랜스퍼 안 하고요. 이렇게 트랜스퍼 하죠. 2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굵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거는 패러렐 트랜스퍼. 오케이?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그냥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건, 만약에 컨트롤 시그널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쉬프트가 1 되면 오케이? 그때부터 클럭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쉬프트가 0 되면 클럭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가 C 인풋인데 여기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기가 C 인풋인데 요거 클럭이 0일 때 여기일 때 클럭이 0일 때 C 인풋은 0 됩니다. 실제 클럭이 있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클럭이 1이 되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그게 시리얼 트랜스퍼. 자, 진짜 마지막. 시리얼 에디션. 시리얼 트랜스퍼를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시리얼 에디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리얼 에디션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시리얼 오퍼레이션은 한 비트씩 하는 거거든요. 예, 느린데. 그다음에 느리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조금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싸다 이거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리얼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싸게 만들려고. 오케이? 예. 하드웨어를 줄이려고. 줄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레스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코스트가 다운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에리어가 작아진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나름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하드웨어가 적어지면 그 에리어도 적을 테니까. 자, 그렇게 만드는 이제 에디션을 하나 만드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1011 더하기 1101 하면 어떻게 해요? 요 한 비트 더하고 거기서 나오는 캐리어 보면 한 비트 더하죠? 111이죠? 그리고 올림 하나 생기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110 더해서 여기 0하고 여기 0이네요. 소리. 0하고 또 하나 올라가고. 이해되죠? 예. 여기서 하나 올라가고 여기 하나 올라가고 결국 덧셈은 뭘 하면 되냐면 3비트 덧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패러럴하게 4비트 더 하려면 앞에서 배웠어요. 3장에서 그죠? 풀 레더 4개 이렇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풀 레더 4비트 하려면 해서 여기 캐리아웃 이렇게 넘어가고 그죠? 여기 아웃풋 S 나오고 S0, S1 기억나죠? 근데 덧셈만 하지 말고 덧셈 하려면 이제 A, B 이렇게 2개 들어가고 덧셈만 안 하려면 여기 익스클루시브 O에서 B 들어가고 여기다가 S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기억나죠? 예. 이거는 패러렐을 한 애더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 시리얼 애더를 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계산은 답은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덧셈이라는 건 결국 요거 3개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순서대로. 그래서 풀 애더 하나만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 애더는 3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 1011은 쉽게 생각하면 1011 여기는 110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1이 하나 쉬프트해서 나갑니다. 11, 그 11이 11이에요. 네. 그리고 처음은 여기 캐리는 처음에 리셋해서 0 넣는 거예요. 그 캐리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캐리는 0이에요. 이해되죠? 뭐 하는지. 그죠? 예.
그러니까 0, 1, 1 더하는 겁니다. 1, 1, 0. 한 비트만 더해요. 그러면 그때 썸 얼마 나와요? 0 나오네. 그때 값은 0. 그게 여기에서 다시 나한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오케이. A에다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A에다가 A 더하기 B 해서 A에 넣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해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캐리가 어디로 나와? 그 캐리가 넥스트로 들어가면 되네. 캐리. 이 캐리는 0, 0, 1이니까 이 캐리 1이 들어가네. 이제 1. 그 다음 비트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1 나오고, 예. 요 1은 요 1 나오고, 아까 밀렸을 테니까 요 0 밀려서 나오고, 요 세 개 더해서 또 그 결과가 썸 다시 뒤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캐리가 또 여기 들어가고.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예. 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 이 아키텍처는, 애드 하는데, 4비트 애드 하는데, 4비트 애드를 만들었는데, 시리얼하게 더하는 거예요. 결국 얘는 풀 애더 하나 가지고, 계속 요거 3비트 더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그죠? 그걸 착착착착 밀어 나오면서, 밀려 나오고, 캐리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재밌죠? 아이디어.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이 쉬프트 레지스터를 잘 쓰면, 또 레스 하드웨어로, 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까지입니다. 자, 6장에서 자, 길게 우리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들이 이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컴퓨터의 중요한 데이터, 메모리 스토리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7장, 8장 강의에서 조금 더 그 활용성을 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